안녕하세요. 쌍둥이주 동물백과사전입니다. 알면 쓸모있는 동물상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하고 배워볼 동물은 뭘까요?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피카츄입니다. 피카츄는 어떤 동물의 모티브일까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다른 힌트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동물은 극강의 귀여움을 자랑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매우 재빠릅니다. 자, 이제 감이 오시나요? 바로 다람쥐입니다. 오늘은 다람쥐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스터의 피카츄는 다람쥐를 모티브로 만든 포켓몬입니다. 피카츄는 포켓몬스터에서 주인공 포켓몬이며 전 세계 포켓몬스터를 본 시청자라면 누구나 알고 누구나 좋아하는 포켓몬입니다. 그리고 피카츄의 모티브를 두고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 이유는 피카츄의 모습이 설치류의 외모를 갖고 있다 보니 수많은 종이 존재하는 설치류 쥐과 동물들과 비슷한 점이 많아 보여 생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해 하나, 피카츄의 모티브는 친칠라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피셜은 친칠라가 피카츄의 모티브다라는 오해인데요. 저도 지금까지 피카츄가 친칠라의 모티브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쌍둥이 동물농장 친칠라 설명판에도 피카츄의 모델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농장을 방문해 주셨던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동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칠라도 피카츄와 닮긴 했습니다. 같은 설치류이다 보니 생긴 오해입니다. 친칠라를 모티브로 만든 포켓몬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포켓몬은 바로 치라미와 치라치노입니다. 치라치노는 5세대 포켓몬에 등장하는 포켓몬입니다. 피카츄와 다르게 누가 봐도 친칠라를 모티브로 따온 포켓몬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싱크로율을 자랑합니다. 치라미와 치라치노는 다음에 친칠라를 리뷰할 때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해 둘, 피카츄는 우는 토끼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우는 토끼는 다른 이름은 새양토끼라고 불리며 아시아와 북아메리카를 서식지로 두고 있는 쥐처럼 생긴 토끼입니다. 새양토끼는 설치목이 아닌 토끼목에 속하는 토끼과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우연의 일치인지 새양토끼의 영문명이 PIKA 피카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들이 새양토끼를 피카츄의 모티브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쥐토끼라는 별칭이 있는 새양토끼를 모르는 상태에서 야생에서 마주치면 누구나 쥐로 생각할 정도로 귀도 짧고 토끼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피카츄는 포켓몬스터의 제작진이 전기 쥐 콘셉트의 포켓몬임을 밝혔기에 생김새는 피카츄와 닮았지만 새양토끼, 우는 토끼는 쥐과가 아닌 토끼과이므로 피카츄의 모티브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새양토끼 친칠라는 피카츄가 아닌 걸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왜? 쌍둥이 주 동물백과사전이 다람쥐를 피카츄를 모티브로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정답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포켓몬스터는 1997년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방영을 시작하면서 2018년까지 피카츄에 대해 아무런 말 없이 침묵을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공 포켓몬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포켓몬이기에 시청자들의 상상력을 펼칠 수 있게 침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2018년 포켓몬스터 탄생 22주년을 맞이하여 피카츄를 만든 일러스트레이터 니시다 아코라는 한 매체를 통해 피카츄의 모티브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니시다 아코는 피카츄를 만들 당시 담비와 거북이를 키우는 반려주였는데 다람쥐에 푹 빠져 다람쥐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때 피카츄를 만들어 달라는 협업 제의가 들어와 자기가 키우고 싶은 다람쥐를 생각하며 피카츄를 만들었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카츄의 이름은 단순하게 지어졌습니다. 피카츄의 피카는 일본어로 반짝반짝, 번쩍번쩍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고, 추는 쥐의 찍찍의 의성어인 추를 결합하여 전기지 컨셉에 맞게 반짝이는 쥐라는 이름을 만든 것입니다. 이로써 피카츄가 다람쥐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람쥐는 설치무게 다람쥐과로 한국에서는 친근하고 귀여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 동물이고, 크기는 13에서 17cm이며 무게는 500g에서 1.2kg 정도 하는
중소형 설치류입니다. 한국에서 서식하고 있는 다람쥐는 시베리아 다람쥐로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에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람쥐와 청설모의 모습이 비슷하게 생겨 청설모를 다람쥐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다람쥐와 청설모는 전혀 다른 개체입니다. 큰 차이는 다람쥐는 겨울잠을 자지만 청설모는 겨울잠을 자지 않습니다. 한때 청설모가 외래종이며 다람쥐를 잡아먹어서 다람쥐가 멸종 위기까지 갔다는 잘못된 루머가 퍼진 적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사실이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청설모의 다른 이름은 청서이며 청서는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청서의 꼬리털로 붓을 만들어 청서붓을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청설모는 외래종이 아닌 토착종이며 청서는 잡식이기에 육식을 하긴 하지만 죽도록 배고프지 않으면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다람쥐와 같이 도토리나 잣 등 견과류를 먹으며 간혹 다람쥐와 청설모가 서로 싸우는 것은 먹이를 두고 경쟁을 하는 것이며 잡아먹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다람쥐의 개체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 난개발을 통해 많은 숲들이 사라지고 안 그래도 적은 숲에 등산로들이 생겨나며 도토리, 잣 등 견과류들을 등산객들이 주워가며 식량이 없어진 다람쥐들은 굶어 죽게 됩니다. 등산을 가시더라도 잣과 도토리 같은 견과류들을 줍거나 가져가지 마시고 동물 친구들에게 양보해 주세요. 다람쥐는 청설모와 다르게 서울시 보호동물로 지정되어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설치류인 청설모는 유해생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람쥐는 우리에게 친근하고 귀여운 동물로 생각되지만 다람쥐는 엄청 사나운 동물이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다람쥐는 발정이 나면 난폭해지며 동족 간의 서열 싸움으로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거나 먹이사슬 또한 육식동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치상이 포식자라 해도 무방합니다. 뱀을 공격 후에 잡아먹는 영상이 찍히기도 하며 엄청난 난폭성을 보여줍니다. 다람쥐에게 사람이 피해를 봤다는 기사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산에서 다람쥐를 보신다면 눈으로만 관찰해주세요. 혹시나 먹이를 주신다거나 하면 야생성을 잃고 사람에게 가까이 오는 다람쥐가 되거나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다람쥐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로써 포켓몬스터의 영원한 인기도 1등 피카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 또한 피카츄와 다람쥐에 대한 새로운 상식들을 많이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동물 소개는 여기까지!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